오늘은 삼각함수 일단 라이트 유형의 79쪽에 6번하고 7번 두 문제 풀고 동산자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6번을 보면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 그럴 때 2분의 세타가 너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게 2, 4분면이면 90도부터 180도 사이지. 왜? 2, 4분면이라는 게 여기거든. 여기는 동경이 이쪽에 오는 게 이게 세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90도하고 180도 사이인데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좁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를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래 놓고 n은 정수고 2분의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180도 n 플러스 45도 너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n이 정수니까 만약에 n이 0이면 0, 45도와 90도 사이니까 1, 4분면이 되는 거지. 근데 n이 1이면 180도 더하기 45도. 뭐 계산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분의 세타 180도 더하기 90도니까 180도를 간 다음에 45도부터 90도 사이니까 얘는 3, 4분면이 되겠지. 그래서 1하고 3, 4분면에 존재한다 라고 본다는 거야. n이 2면 2 곱하면 360 플러스 45도니까 한 바퀴 돌고 원위치 이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에 존재한다 라고 대답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7번 타자. 3세타가 4, 4분면 각인데 3세타가 4, 4분면 각인데 그러면 세타는 몇 사분면이냐 뭐 이런 질문에서 똑같은 거야. 세타가 2, 4일 때 2분의 세타가 얼마냐? 그럼 세타가 4, 4일 때 3분의 세타가 얼마냐? 같은 맥락이지. 다만 3세타가 4, 4라고 했을 뿐이야. 얘를 주고 3분의 1을 한 거야. 3분의 1을 한 거야. 똑같이 풉니다. 그러면 4, 4분면이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부터 그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이야 사실. 그러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어차피 3으로 나눠서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놓고 3으로 나누면 120도 n 플러스 n은 정수지 3, 9, 27, 90도 세타지. 얘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으로 나누면 120도. 그러니까 n에다가 0부터 출발합니다. n이 0이면 너는 90도부터 120도까지 그려볼까요? 이게 90도고 120도고 이거지. 뭐 여기에 오는 거죠. 2, 3면이지. 그 다음에 n이 1이면 120도 플러스 90도부터 120도 플러스 120이니까 240도네, 그지? 240도는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아. 120도에다 90도를 더하면 뭐 적당히 210도니까 이 정도 되겠지. 180도보다 고 3, 4분이야. 그 다음에 n이 하나 더 2면 n이 2면 240도에다가 90도 더하는 거야. n은 2면 240도 더하면 360도 더하지. 얘는 이 정도 될 거야. 4, 4분면이지. 그러니까 3세타가 4, 4분면이면 세타는 2, 4, 3, 4, 4, 4 이렇게 세 군데에 딱 각이 나타난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돼. 폰 패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저렇게 처리해 주시면 별 문제 없다. 뭐 1번 1, 4 오면은 그죠? 지나지 않으니까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하시겠죠? 됐죠 그럼? 오케이. 자, 이어서 오늘은 포도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포도법. 지금 우리가 360도, 45도, 뭐 60도, 110도, 240도 이런 것들은 60분법으로 나타낸 거죠.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을 한 바퀴를 360조각을 내서 한 조각을 1도 취급하여 각도를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도를 새롭게 부여하겠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그래. 242번. 뭐? 아, 242번 안 했어? 오케이. 그러면 호도 까먹는 방법은 좀 이따가 하고. 호도를 까먹는 방법. 자, 242번. 이거 안 했구나. 오케이. 자, 얘도 보면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책에서는 얘를 공식으로 이 책도 그러네. 102쪽에 봐봐. 102쪽 보면 두 각의 위치 관계에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딱 정리해놨어. 물론 당연하지. 참고서니까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입장에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지만 거기 박스에 있는 것들은 그림과 더불어서 그 관계성만 해석하면 되지 거기 표현된 것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전혀 외우지 않는데 선생님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사항을 해석할 거야. 일단 보자. 1번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한다. 자, 세타는 둔각이다 그랬어. 둔각이니까 2, 4분면에 있는 어떤 관계야. 그러면 만약에 이걸 세타라고 한다면 6세타는 뭐 한 바퀴 내지는 두 바퀴 또는 여러 바퀴 물론 세타 자체도 이미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저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뺑글뺑글 돌려버리면 눈알이 어지러워져. 그래서 한 바퀴 차이 나게 딱 체크해놓고 지금 보면 동경이 서로 똑같다 이 말은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세타요 이래 버리면 굿이야. 하지만 이거 계산하면 5세타인 건 나도 알고 다 알잖아. 그지? 초딩이야. 자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요 크기가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를 제끼면 뺑그르르르 한 바퀴 도는 거랑 똑같죠. 물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바퀴를 얘기한 거지 두 바퀴, 세 바퀴, 몇 바퀴 차이 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차이는 n 바퀴가 차이 나서 2n 아까 얘기 안 했지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저거를 해석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세타를 구하라 그래서 그러면 얘는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잖아. 세타는 5분의 360도 곱하기 n. 근데 이게 무슨 각이었으면 좋겠어? 둔각이라는 거예요. 둔각이라면 세타는 2, 4분면 각이다라는 것을 불러서 둔각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따라서 2, 4분면 각이면 너는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오는 각이지. 그지? 그럼 n에다가 1부터 적당하게 넣다 보면 90도와 180도 사이에 오게 하는 n이 결정되고 그 n에 의해서 계산된 세타가 나올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자, n이 1이면 어떻게 될까? n이 1이면 저 세타는 얼마야?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와야 돼. n이 1이면 5분의 360도 70 얼마야?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지? 벗어났지? 범위에 2가 답 같은데? 여기다 2는 곱하면 되잖아.
144도 오케바리. 따라서 그 두각은 144도예요. 그 다음 3 곱하면 얘는 3, 4면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타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x의 대칭이야. 그려. y+x를 그려.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자, 이게 4세타라고 하고, 그리고 2세타라고 하면, 이게 둘 다 y+x의 대칭이니까, 이샤. 여기에 4세타면, 이렇게 선을 바꿀까, 색깔을? 이게 2세타란 말이야. 물론, 여러 바퀴가 일반적으로 표현되겠지만, 그러면 어지러울 것 같아서, 이런 정도만. 그러면 나머지 4세타하고 2세타를 잘 갖다 보면, 얘네가 y+x의 대칭이라면, y+x의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서로 어때야 돼?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게 2세타면 여기도 2세타 있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4세타에다 2세타를 더하면 몇 도야? 90도지? 그러니까 4세타와 2세타를 더하면 90도인데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만나면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돼. 따라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로 표현해야 되고 n은 정수야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러면 6세타가 이건데 우리한테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그랬어? 얘각. 얘를 둔각, 얘각은 1사분면 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6세타니까 세타는 6으로 나누면 되지. 6으로 나누면 얼마야 얘는? 6, 6이 36, n 플러스 6으로 나누면 6분의 90도는 얼마입니까? 15. 됐죠? 15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1사분면이니까 0도와 90도 사이에 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n이 1이면, n이 0이면 얘는 두 개가 있네? 예각을 구하라. 그런데 두 개 다 나오죠? 왜냐면 n이 0일 수 있거든? n이 0이면 이때 세타는 15도만 나와. 근데 n이 1일 수도 있어. 왜? n이 1이면 60도에다가 1 넣으면 60 더하기 15니까 75도다 그지? 둘 다 1사분면 각이야. 2면 120 이미 넘어갔어. 이 두 가지가 조건을 만족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각이 어디에 대칭이다, 일치한다, 대칭이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서 그때마다 현상을 적용해 주는 게 낫지. 그 박스에 있는 걸 외우잖아? 외우는 건 나쁘지 않지. 일치한다, 원점 대칭이다, X축 대칭, Y축 대칭, Y+X 대칭 다 외워도 되는데 외운들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려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저리 풀면 되겠고. 자, 이어서 호도법. 자, 호도법은 이렇게 각을 정의했습니다.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는데 이게 반지름이야. 그죠? 반지름이야 당연히 똑같고. 이때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도록 만들 수 있지. 부채꼴을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를 똑같게 만들 수 있어. 그때 이루어지는 이 각을 우리는 1라디안 1호도, 우리말로 이제 호도 이렇게 해서 1라디안 1호도라고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자, 각을 새롭게 약속하는 건 이제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을 표현 안 하고, 물론 그것도 표현할 거야. 근데 1라디안, 2라디안 또는 파이라디안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다 이 말이야. 자, 중학교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자, 이것도 R이고, 이것도 R이고, 이것도 R이고. 자, 얘도 R이고, 얘도 R이라면 얘가 1R이 아니고 너도 1R이 아니지? 그지? 그러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났어. 이게 1R이 아니면 이게 R인데 R이니까 각이 2배로 커지니까 호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났어. 맞지? 그래. 그러면 원이야. 자, 한 바퀴가 몇 라디안일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부채꼴이 이제 조각조각 냈을 거 아니니? 그래서 1라디안 이게 서로 똑같은 게 2개면 2배로 늘어나면 2R이면 2라디안. 이게 3R이면 3라디안. 2분의 3R이면 2분의 3라디안. 이렇게 되겠네. 그지? 동일한 R에 대해서. 그러면 이 원둘레는 우리가 2파이R이라고 그러지? 2파이R이잖아. 그러면 중심각은 얼마야? 이 각은 얼마야? R에서 2파이 R이 됐으니까 2파이배 늘었잖아. 그럼 각은 1라디안에서 2파이배 늘어야지. 얼마야? 2파이 라디안이야. 다시. 자, 이 부채꼴이 있어. 1대 R이야. 근데 얘는 내가 중심을 모르는데 원둘레가 2파이 R이네. 그러면 요걸 모르니까 세타라고 할게. 1대 세타는 R 대 2파이 R이겠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코의 길이는 비례하니까. 맞아?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똑같고, 그래서 R 세타는 2파이 R이니까 R 나뉘면 이 중심각 세타는 2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의 한 바퀴 뺑으로 돌린 이 세타가 2파이 라디안입니다. 물론 저 파이는 3.1415V 원주율을 말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60분법에서 한 바퀴 뺑 돌리면 몇 도야? 360도잖아. 그지? 한 바퀴 뺑 돌면 360도잖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2파이 라디안이 360도랑 같아지는 거죠. 응? 얘는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거고 얘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거고. 표현하는 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2로 나누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것을 알게 돼. 됐지?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그래? 계속 나눠볼까? 2로 나눠서 2분의 파이는 얼마야? 90도야. 4분의 파이는 얼마야? 45도야. 서서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특수각들이 나오는 거지. 자, 3분의 파이 얼마야? 60도야. 3으로 나누면 3618. 이걸 또 2로 나누면 6분의 파이는 얼마야? 30도야. 30도. 얘네들이 이제 특수각이지. 특수. 오케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기억해야 될 것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오케이? 한 바퀴 뺑 돈 2파이가 360도인데 그들이 2로 나누면 파이 라디안은 파이 호도 또는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그래서 2로 나눠서 4로 나눠서 얼마씩 나눠서 그들이 서로 60분법의 각과 호도법의 어떤 각을 매칭시켜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향후에는 뒤로 가면 갈수록 45도, 60도, 30도 물론 계속 같이 등장을 하지만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익숙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밑에 우리 교재에 도표해 보면 아주 편안하게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44번을 보면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쳐라. 15분의 파이 라디안. 이 도라는 표현이 없으면 호도법입니다. 얘를 60분법으로 고쳐라고 했어. 그러면 1에 해당되는 거 어쨌든 파이가 180도랑 같으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1도거든. 그럼 이제 약분합니다. 파이로 약분 되게끔. 그러면 15분의 180도는 얼마야? 12도? 고마워. 산수가 참 어려워. 그지? 그래서 15분의 파이는 12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3라디안이야. 얘는 파이가 들어있진 않지만 3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합니다. 그럼 파이는 살아있고 너는 얼마야? 540도, 그지? 파이분의 540도로 3라디안은 파이분의 540도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은 75도를 호도법으로, 이제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래. 그러면 75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을 곱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180도가 날아가지. 도가 날아가고 180분의 75도면 이거 얼마야? 250, 27 아니잖아. 얼마 나오니? 약분해서 해야 되겠네? 12분의 5파이래. 하면 되지 뭐. 약분 완전히 날아가진 않잖아? 그래서 하나씩 약분해보면 저렇게 표현되겠지. 210도. 210도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도 단위를, 이 도잖아. 이 도 단위를 60분법으로 나타난 단위를 제거하려면 도로 나눠야지만 단위까지 사라지잖아. 그러면서 라디안이 부활하죠. 180분의 210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6분의 7파이입니다. 됐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몇 번만 연습해보면 뭐 그런 데는 별거 어려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 여기서 소개했던 이게 거의 다야. 이게 거의 다라. 앞으로도. 알겠죠? 물론 이제 3분의 4파이, 4분의 3파이 뭐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런 것들은 3분의 4파이, 뭐 3분의 4파이다 그러면 3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를 더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데 75도 이런 것들은 12분의 5파이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있지만 뭐 자주 우리가 딱 세팅해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만들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한테 246번은 이 라디안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봐라.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3분의 파이의 일반각은 일반각은 무조건 몇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뭘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2n파이.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얘가 60도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60도의 일반각을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게 60도에 대한 일반각이란 말이야. 맞지? 맞지? 그런데 그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360도에 해당되는 게 누구야? 2파이야. 한 바퀴가 2파이라고 했잖아. 거기다 곱하기 n, 오케이. 2파이n, 그걸 우리 2n파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2파이n이라고 써도 잘못될 건 없어. 플러스 60도가 3분의 파이지. 해놓고 n은 정수, 이러면 된다는 소리야. 이게 라디안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표현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을 2파이 곱하기 n, 2n파이 저렇게 표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타자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자,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랑 같으냐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8파이가 마이너스 2파이야. 그지? 마이너스 4분의 8 파이 빼기 4분의 파이겠지? 맞아? 그럼 얘는 뭐지?
이제 좌표에서 보면 반대로 두 바퀴를 돌고 반대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와서 45도 간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쪽으로 가지. 원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지만 양의 방이거든. 근데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돈 거야. 마이너스 2파이랑 그러니까 2파이만큼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와서 4분의 파이만큼 양의 그 시계 방향으로 간 거지. 근데 우리는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물론 마이너스로 나타내도 상관없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시하고 어차피 4분의 9파이나 내 눈에 보이는 동경은 이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나 마이너스 4분의 파이나 이 동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쟤네들을 일반각으로 나타낼 거니까 일반각으로 나타낼 거면 2n파이 플러스인데 얘를 2n파이 돌고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내도 나쁘지 않아. 틀리지 않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어차피 얘는 정수는 음수,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등등등 모든 정수를 다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8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겠니? 2분의 파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잖아, 그지? 4분의 7 파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때론 2n 파이 플러스 4분의 7 파이로 표현해도 돼. 그러니까 이건 답이고 이건 답이 아닌 거 그건 아니야. 둘 다 정답이야. 다만 여기서는 4분의 7 파이로 얘네가 답을 표현해놨어. 상관없어. 알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나타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거야. 얘를 2n 파이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는데 알파는 얘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제시를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지. 그런 노골적인 제시가 없단 말이야. 그냥 일반과학 세타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는 거야. 알았죠?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일반과학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에 얘가 없고 얘가 있으면 이게 답이겠지. 네. 근데 저거 마이너스 4분의 8파이가 마이너스 2파이 아니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2파이. 그럼 두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아, 한 바퀴네. 쏘리. 많이 돌았어. 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지? 많이 돌았어. 고마워. 자, 따라서 미안. 이거는 이제 한 바퀴 돈 거고 어쨌든 한 바퀴 돌고 되돌아왔는데 일반각으로는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수십 바퀴를 돌든 상관없이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요 위치는 변동이 없다. 뭐 그런 얘기야. 됐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 됐지? 기억하자고. 오케이. 그런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또는 넓이 부채꼴에 관한 얘기를 이어서 해봅시다. 다이가 얘기 안 해줬으면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알았어. 그 얘기해줘야지. 안 그러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 이 자식이 수업을 이 판으로 하네?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럴 수도 있는데. 360 곱하기 n이니까 몇 바퀴를 돌든지 상관없다라고 이해했죠. 예. 잘했어. 나 아주 그냥 생각이 깊구만.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에 관한 얘기를 좀 이어서 한다. 짜자자잔. 부채꼴이야. 이제부터는 중심각은 60분법이 아닌 라디안, 호독각으로 나타낼 거야. 세타 뭐야? 호독각이야. 여기다 30도 그러면 안 되고 6분의 파이. 45도 그러지 말고 4분의 파이. 60도 그러지 말고 뭐? 3분의 파이. 오, 죽이는데. 자, 이거 반지름이고 이게 호의 길이고 넓이 했어요. 또 아까 말했던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도 비례한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첫째, 호의 길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채꼴이 하나 있고 부채꼴의 완성도라고 하나? 원이 있겠지.
세타라고 하면 오예 한 바퀴 뺑그르 돌아서 2파이야. 너 반지름 R이야. 당연히 같은 반지름에서 얘기가 돼야지.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오 나는 너의 호의 길이를 아는데 원둘레 2파이 R이야. 그치? 따라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각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합니다. 그럼 세타 대 2파이는 L 대 2파이 R이다. 나는 L을 알고 싶은 거야. L이 누굴까요? L이 어떻게 될까요? 알고 싶은 거지.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 L 이퀄 2파이 R 세타인데 양변에 2파이가 약분이 돼.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세타네. 무슨 말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뭐 초딩 때는 좀 그랬나? 중딩 때도 예를 들어서 이게 60도야. 60도고 반지름이 4야. L 얼마야?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라는 원둘레 중에 중심각 360도 중에 60도 부분을 차지해.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그렇지. 이렇게 배웠잖아. 이거를 포도법으로 일반화시켜 놓은 거라고 보면 돼. 공식으로. 알았지? 한 방에 딱. L은 R세타. 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좀 전에 말했듯이 넓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넓이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부채꼴이 하나 있어요. 중심각 세타, 반지름 L, R.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고 싶어. 너 뭘까요? 너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원이 있고 원의 반지름은 똑같은 반지름 R에 대해서 중심각이 2파이란 말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넓이 파이 R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중심각 세타 대 2파이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채꼴의 넓이 대 파이 R 제곱이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똑같습니다. 2파이 S는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 세타 이렇게 할까? 오케이. 그러면 파이는 날라가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죠? 근데 좀 전에 R 세타가 L이기 때문에 2분의 1 R의 R 세타 곧 2분의 1 RL. 예, 넓이는 두 가지 공식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좀 쉬었으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